사츠기 제3강 들어갑니다. 난지 데스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에서 1시에서 12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숫자는 479를 봐라. 479를. 자,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왜 479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도 되고, 그리고 요도 되고, 그리고 용도 됩니다. 세 가지나 됩니다. 7은 시치도 되고, 그리고 나나도 됩니다. 9는 쿠도 되고 큐도 됩니다. 큐 다 됩니다. 원래 4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4가 죽을 사자 시. 시 하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 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하니까 이거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시를 하지 말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7도 마찬가지로 시치, 나나가 있는데요. 사지가 바로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사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치, 이 녀석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고 보니까 한자를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넣다 보니까 사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금기시되는 단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나나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9 같은 경우에는 썰고자입니다. 결월고자입니다. 이게 바로 쿠로 발음납니다. 그래서 쿠, 처음에는 이렇게 쿠 하나만 넣었겠죠.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큐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수사 일람표를 볼 때 항상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될 게 479를 먼저 봐야 됩니다. 479 보고, 그리고 168, 10, 168, 10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보여야 될 게 168, 10은 주로 초음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479는 시를 쓰느냐, 요를 쓰느냐, 쿠를 쓰느냐, 큐를 쓰느냐, 시치를 쓰느냐, 나나를 쓰느냐. 요 문제지만 1, 6, 8, 10은 초음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를 볼 때 그것을 염두에 두서 봐라.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요령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수사 일람표 전체 해봐야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두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힘있게 쉐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령으로 공부를 배우면 나중에 이걸까 저걸까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요령도 있다라는 것만 한 거지 꼭 그대로 하시라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시를 이치지 그래요. 2시를 니지, 3시를 산지. 4시 할 때 요지 했습니다. 요지. 시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5시 고지. 그리고 6시를 록구지 그랬습니다. 록구지. 7시를 시치지. 이게서는 사에서는 시지를 쓰지 않고 7시에서는 시치를 썼습니다. 시치 단어는 뭐다? 사지, 죽음의 땅입니다. 나나지를 쓰지 않고 시치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문법적으로 정의는 제가 설명했듯이 사지니까 시치를 잘 안 쓴다, 나나를 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시치를 써요. 제가 보기에는 지조가 없습니다. 쓰지 말자 했으면 금기어 쓰지 말자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령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시 하치지. 자, 9시 쿠지. 지조 없이 큐지를 해야 되는데 쿠지 했습니다. 쓸고자, 겨를고자를 안 쓴다면서 쿠지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시를 주지, 11시를 주이치지, 12시를 주니지. 결론은 뭔 줄 압니까? 왜 시치지를 쓰고 쿠지를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들이 발음이 편한 쪽으로 썼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결론입니다. 발음이, 자, 큐지, 쿠지 쪽이 훨씬 발음하기 편합니다. 시치지, 나나지, 나중에 하다 보면 시치지 쪽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1급 이상의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어떻다 저쩌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분.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1급을 딴 학생들한테 제가 통역하고 나면서 통역반에서 거의 다 1급을 패스한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자, 분에 대해서 1분부터 10분까지 말해보세요 라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다 틀렸느냐? 4분에서 다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원래는 흥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런데 1분 할 때 입붕 돼 있습니다. 2분은 흥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리고 3분 할 때 삼뿡 됩니다. 거의 3은 거의 타금이 거의 붙습니다. 근데 반타금이 붙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3은. 그런데도 반타금이 붙었습니다. 자, 4분 연뿡 돼 있습니다. 원래는 연흥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발음상 연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연뿡이 잘 외워질 것 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30분, 1시간 단위로 약속을 하지. 자, 10시 4분에 오늘 만납시다. 1시 4분에 만납시다. 평생을 가도 4분에 만납시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가도 쓰질 않은 단어가 바로 4분입니다. 평생 가도. 그래서 안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단어도 쓰지를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4분에서 다 틀렸다. 자, 5분은 그대로 고흥돼 있습니다. 5분은 고흥돼 있고, 자, 저기 보시면은, 자, 6분은 록붕돼 있습니다. 초금 처리돼 있습니다. 자, 7분은 나나후응돼 있습니다. 야, 이게서, 자, 7시 할 때는 히치지 했어요. 히치지. 근데 7분 할 때는 나나후응 그런 거예요. 히치후응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시에는 시치라고 또 분에서는 나나 했습니다. 지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분 합붕했습니다. 9분은 큐흥. 오호,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9시 할 때는 쿠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9분 할 때 쿠흥. 쿠흥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9분은 뭐다? 큐흥으로 하자. 길어도 그 짧은 거 좋아하는 민족이 9분은 큐흥을 하자. 자, 10분은 집붕 내지는 쥐붕. 그래서 집붕, 쥐붕 두 개 다 쓰자. 자, 몇 분 할 때 남붕이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1부터 10까지 반타금이 몇 개냐? 자, 1개, 2개, 3개, 3개, 4개, 5개, 6개. 1부터 10까지 반타금이 6개 붙는 조수사는 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 하나밖에 없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맨 처음 외울 때는 잘 외워져요. 아, 그냥 외우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아리송해집니다. 이 분들이 쓰는 분은 잘 외워지고 안 쓰는 분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8분 할 때는 하치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시킨다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1 그리고 6, 8, 10, 1, 6, 8, 10을 봐라 그랬죠. 1, 6, 8, 10이 전부 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통일입니다. 거의 1, 6, 8, 10 내지는 6, 8이 항상 거의 다 따라다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럼 예외가 있다. 그러면 뭐다? 따라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일본어가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조수사는 여러분들이 몇 개 안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쓰는 거는 다 잘 외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지금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비 나와 있습니다. 요비가 나와 있는데, 자, 개츠요비부터 니츠요비, 일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 일본에서는 월요일, 이 녀석을 개츠요, 비까지 안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월요일 한 다음에 개츠요, 화요일을 가요, 수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죠. 일본에서도 똑같이 첫머리를 따서 그렇게도 합니다. 자, 개츠, 가, 스이, 모쿠, 킹, 도, 니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이 쓴다. 근데 열 외우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열 외우는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분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상강에서 난지 데스까? 몇 시입니까? 이마, 난지 데스까? 이마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 몇 시입니까? 고고 산지 스기 데스. 자, 이 녀석이 원래는 스기루입니다. 스기루 동사입니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경과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기루가 무슨 동사? 자, 루로 끝났습니다. 루로 끝났으면 무조건 앞에 철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기, 이 단입니다. 그러면은 상일단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일단 동사는 미연형이나 연형이나 똑같습니다. 루가 다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야스미 나사이 할 때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설명은 참 안 했겠군요. 자, 우리가 야스무 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미연형으로 고치면은 완완투투완 용법에서 마미무무메메모 미가 연형형입니다. 야스미. 자, 야스무 시다에서 명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휴일이 됩니다. 내지는 휴식도 됩니다. 내지는 휴가도 됩니다. 내지는 방학도 됩니다. 다 명사니까요. 그래서 동사를 연형형으로 고쳐주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동사를 연형형으로 고쳐주면 명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기루 지나다에서 루를 탈락시키면 지남, 경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경과입니다. 오후 3시 지났습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3시 지났어요. 지났어요를 뭘 쓴다? 스기, 이 녀석을 쓴다. 스기 데스. 오후 3시 지났습니다. 자, 수를 주, 업을 겨우 그럽니다. 주겨우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를 뭐다? 주, 업을 뭐다? 교, 주겨우. 그래서 여러분 요음할 때 발음을 배웠습니다. 거의 요음은 우가 없는 게 거의 다 요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야유요 요음을 배웠을 겁니다. 발음은 전부 다 평음입니다. 우가 붙으면 장음이라 그럽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듯이 올라갑니다. 주, 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발음은. 그래서 일본어도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전에 보면은 114전에 악센트 사전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전들은 악센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 일본어는 악센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일본인한테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다고 해서 발음이 왜 저럴까? 악센트가 왜 저럴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음일 때는 요음에서 장음일 때는 무조건 끝을 올려줘야 됩니다. 주교, 주교, 주교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주교와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터까지를 카라마데 용법이라 그럽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때 카라마데 이런 용법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을 고젠 그러죠. 고젠. 자, 오전 9시를 뭐라 그랬습니까? 9시를 쿠지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니지 집붕, 죽붕 두 개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붕 마에. 자, 오후 9시부터 2시 10분 전. 자, 마에에서 마에 마데데스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탈락이 됐네요. 그래서 대가 하나가 탈락됐습니다. 마에 마데데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10분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마대 대가 탈락이 됐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히루야스미 되어 있습니다. 히루야스미. 자, 히루는 낮주자입니다. 히루를 우리가 낮이라 그럽니다. 낮, 대낮을 히루라 그럽니다. 자, 야스미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야스무 시다에서 연용형으로 고쳐주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그래서 낮에 쉬는 것을 뭡니까? 그것을 바로 점심을 얘기를 합니다. 점심. 그래서 히루 야스미와 난지카라 데스까? 점심은 몇 시부터입니까?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히루 야스미와 주 2시から1時までです. 자, 점심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토코로데 아르바이트와 난지카라 데스까? 토코로데 화제 전환을 할 때, 다른 화제로 전환을 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데 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몇 시카라 데스까? 몇 시부터입니까? 자, 4시를 뭐라 그랬습니까? 요지라고 했습니다. 요지 반을 항입니다. 항은 뭡니까? 30분을 얘기합니다. 물론 산지붕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항이기 때문에 요지 항카라 데스 4시 반부터입니다. 자, 교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자, 앞선자를 사키라 그럽니다. 자, 실례를 시츠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오사키니 먼저 그런 뜻입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헤어질 때 쓰는 인사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자, 똑같이 그럼 또 콘도는 야응이 빠졌네요. 콘도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봐요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그러니까 키무라가 자, 고 키갱돼 있습니다. 키갱. 자, 한자는 기자입니다. 기자고 혐자입니다. 뭐 털기, 싫어할 혐 이렇게 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한자가 그냥 기자구나, 혐오할 때 혐자구나 요 정도. 원래는 키갱은 한마디로 기분, 우리가 비위를 맞추다, 남의 비위를 맞추다 할 때 비위, 그게 바로 키갱입니다. 기분을 맞추다, 키갱입니다. 그런데 고 키갱요 하면은
하나의 간용적인 용어로서 인사편입니다. 작별 인사에서 안녕히 가세요 할 때 고키갱요 그럽니다. 작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다. 인사는 가장 단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바로 인사 단어들입니다. 물론 인사 단어들은 모든 문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회화 문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외우려고 그래도 저절로 세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강 제3강까지 했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초급입니다. 이불로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바로 1강부터 제가 문법적인 것을 많이 추가를 시켜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떻나요? 이런 공부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는 한 달 하든 2개월 하든 6개월 하든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단어 공부들이에요. 단어 공부들. 그래서 단어 공부 센세이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 사전 보면 단어 다 나오는데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도구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약 5가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쉬어가는 앞에 1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빡세게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일본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서 2강에서 약 5강까지 좀 부드럽게 쉽게 표현을 제가 짜놨습니다. 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어 비율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게 그냥 있다 이렇게 쓰는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어찌까지 사면 되시다.